자, 이번엔 시조 한 편 보겠습니다. 두 편이네, 오늘은요. 책 읽는 소녀상입니다. 요즘 많죠? 일본 위안부로 본의 아니게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힘든 고초를 살고 오신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다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어떤 모든 것이 한일 관계에서 풀어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시입니다. 시조입니다. 철조망 울타리 넘어 고추꽃이 하얗다. 철조망 어디에 있는데 고추꽃이 하얗대요. 철조망과 고추꽃입니다. 대비를 상당히 극명하게 해놨죠. 네. 우물에서 건졌는지 아삭아삭 씹히는 달빛. 너무 멋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여름 되면은 우물에다가 이 많은 그 플라스틱 항아리 같은 걸 이렇게 작는 걸로 해가지고 열무김치나 이런 걸 담아서 우물에다 넣어놨어요. 예. 수박도 이 끈으로 묶어가지고 우물에다 넣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들 오면은 썰어서 주기도 하고요. 반찬으로도 빨리 쉬니까 못 먹으니까 그렇게 우물 속에다 넣습니다. 그 아삭아삭 달빛이 씹힌대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억새풀 밭둑에 앉아 칼을 버리고 있다. 이게 시제가 굉장히 좀 빨리 갔어요, 사실은. 여기서 그 억새풀이라고 했는데 이 억새풀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 고추꽃이 이제 하얀 것은 이제 그 늦봄이잖아요. 꽃이 핍니다. 고추. 설이 지나면, 설이가 오고 나면 고추를 심어야 돼요. 열대성 식물이기 때문에 설이 오기 전에 고추를 심으면 잘못하면 망칠 수가 있습니다. 설이가 오면은. 근데 이제 설이를 잘 피해서 이제 심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추꽃은 늦봄에서 초여름인데 여기서 갑자기 억새꽃이 나왔거든요. 이 억새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침략자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받아주시지 말고 이 억새꽃이 왜 나왔지? 이렇게 따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억새꽃 밭둑에 앉아 3~5입니다. 억새풀 밭둑에 앉아 칼을 버리고 있다. 예. 억새풀들이 다 이제 칼을 버린대요. 일본 침략자들도 칼을 버리고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서정시에 무시무시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이 글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글은 칼보다 강하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왜 강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요. 글이라는 것은요. 칼보다 강해요. 훨씬 강한 이유는 만약에 제가 칼이 부족해요. 칼을 10자루만 주십시오. 내가 총알이 부족해요. 나한테 총과 총알을 주십시오라고 써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 자체는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무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말도 못하게 강한, 비교가 안 돼요, 이게는. 예. 두 번째인데요. 다랭이 마을입니다. 다랭이 마을. 남해 가천면에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다랭이 마을입니다. 바람결에 짙어진 유채꽃 샛노란 향기. 샛노란 향기입니다. 향기도 샛노랗대요. 흙탑 쌓은 다랭이는 멀리서 보면요. 흙탑을 이렇게 쌓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쫙하니. 하늘물로 출렁일 때. 원래 물이라는 것은 제 발치에 다 있잖아요. 내 발밑에 있잖아요. 물이라는 높이는. 근데 저는 저 아래에서 그걸 쳐다보니까 그 다랭이는 다 하늘물 높이 출렁이는 거예요. 지금 바다도 갑에 부딪혀 고정관념 깨버린다. 그겁니다. 바다도 갑에 부딪혔다. 갑자는 뭐냐면요. 바다 또는 호수로 뾰족하게 내민 곳이에요. 이렇게 이 육지가 이렇게 뾰족하게 내민 곤절갑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곧하고 갑은 같은 말이에요. 규모가 크면 반도예요. 우리 뭐 한반도 이랬잖아요. 뭐 발칸반도 이렇게 해서 반도로 표현하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것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태안반도, 변산반도, 운진반도 이렇게도 하거든요. 호미곶 이렇게 말하잖아요. 톡 튀어나오는 곳 이런 곳입니다. 바다도 갑에 부딪혀 고정관념을 깨버린대요. 예. 그래서 두수 시조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꽃시를 한 편 볼 텐데요. 설연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봄에 피는 복수초, 복수 오늘 좀 이런 복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이게 좀 말이 조금 강하기도 해요. 복과 수, 장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설연화라고 그 복수초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얼음을 뚫고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얼음새꽃이라고도 일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뚫고 꽃들이 올라오잖아요. 정말로 그 꽃의 장엄함이라든지 꽃의 숭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꽃의 인내심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 아제빛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2월에서 4월 그때 황색꽃을 피우는데요. 육지에서는 보통 4월쯤 해서 노란꽃을 많이 피웁니다. 우리가 흔히 강원도 가리왕산에 세계 최대 군락지가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거 훼손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고모 전령사 그런 그 복수춤을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른 빛보아 채반에 담듯 채반, 쌀이대나 버들가지나 이런 걸로 채반 만들잖아요. 담양은 특히나 이제 죽새, 대나무를 갈라서 채반을 만듭니다. 소쿠리 같이 이렇게. 소쿠리하고는 좀 틀려요. 채반은 좀 그 패인 그 움푹 파진 것이 거의 없죠. 그 각 테두리만 살짝 있는 거. 그게 태반인데 이제 채반인데 이게 그 소쿠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채반은요, 예, 소쿠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대나무를 갈라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요. 채반은 쌀이나무나 버들가지나 이런 좀 굵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예. 도로란 시간의 문이 꽃잎에 새긴다. 도로를 하다. 솟아우뚝하게 됐다. 솟아우뚝하게 됐다. 도로를 하다. 그런 무늬를 꽃잎에 새긴다. 연기했습니다. 뼈마디 스며들도록 굳은 날의 신경통처럼 도지는 신경통은 굳은 날에 도지니까 할머니들이 젤로 일기예보보다 더 빨리 잘 맞춘다잖아요. 그 시절이 눈물 겨우니 답은 삼미사 하나입니다. 따가운 빛에 눈 감으면 보일 듯 땅으로 하늘을 끌어내리는 꽃처럼 이 꽃들은요 땅으로 하늘을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네. 복과 장수를 노래하랴 하라 체온을 주랴 설연화야. 설연화 또 이제 그 요즘 이게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를 억부로 제가 이제 복수초를 택했습니다. 체온을 주랴. 이게 얼음을 뚫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차갑고 몸뚱아리가 식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체온을 좀 너한테 줄까 그 말입니다. 자, 첨삭하기입니다. 검은 꽃이 필 때가 있다. 이 제목을 읽는데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원제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우리 그림자. 마음을 분리해. 이렇게 했습니다. 견고한 어둠 속에 있는 동안, 견고한 속에 있는 동안을 가운데 줄을 긋고요. 견고한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가슴을 들쑤시네요. 지나가는 바람에 아픈 걸까요? 아니면 들통난 걸까요? 아직은 문제 없습니다. 들통나다. 비밀이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들통나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에게나 시비 거는 건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는 내가 아닌 거 어입니다. 내가예요, 내가. 예. 이 그림자들이 딱 나가갖고 아무나 시비 거는 줄 알았어요. 건달인 줄 알았대요. 하는 일 없이 행패 부리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안 씁니까? 태화한 촉수를 뻗어 흰 웃음에 손 내밀면, 흰 웃음에 손 내밀면을 가운데 줄로 없애겠습니다. 태화한 촉수를 뻗어 검은 울음이 쏟아졌어요. 울음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검은 울음을 쏟아야 되죠. 그것이 마음의 본성으로 믿었죠. 그것을 마음의 본성으로 믿었죠. 마음의 본성. 사람의 본래 태어난 성질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인성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본성이나 천성은요 바꿀 수가 없다네요. 다만 제어할 뿐이다. 네. 제어를 잘하는 사람은 화도 안 내고, 그렇지만 제어를 못하는 사람은 화를 잘 낸답니다. 제어를 하는 것이죠. 제어. 가끔 살맞은 편종으로가 아니고요, 편종처럼 오는데, 가끔 살맞은 편종처럼 오는데 내 안은 어떤 슬픔도 긴 강이 되지 못했습니다를 어떤 슬픔의 강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내 안은 어떤 슬픔의 강물도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살을 맞다 볼 필요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급살을 맞아라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살을 맞다는 옛날에 그 초상집이나 이제 어떤 뭐 제삿날이나 혼인집에 가서 갑자기 탈을 난 것을 살 맞았다 그럽니다. 살 맞았다는 것을. 가서 배탈이 나.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위생관념이 그때 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배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금 그래도 좀 덜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배탈약이랍니다. 옛날에는 배탈약이 굉장히 많이 썼대요. 애기들도 저도 어렸을 때 다 배탈 나고 맨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위생관념이 좋아가지고요, 또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배탈을 많이 안 난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살 맞았다. 근데 그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악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악귀. 이 살이라는 것은 악귀. 상처는 나눌 수 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안으로. 이건 고깃덩어리 너무 생뚱맞죠? 그 짚고요. 상처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으로.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결국 혼자 남겨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당신에게 마음을 주면 백지로 돌아오죠. 그때마다 분리된 마음 뒤편으로 검은 꽃이 필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없어요. 조용한 시선 위로 날아가는 새들의 속도 유지가 왜 슬퍼 보일까요? 이랬거든요. 여기서는요, 조용한 시선 위로, 조용히 날아가는 조용한 시선 위를 가운데 줄 긋고요, 조용히로 바꾸고요, 날아가는 새들의 속도 유지, 이거를 날아가는 새들이, 그러니까 이 한 행은 이렇게 막 바꾸면 좋습니다. 조용히 날아가는 새들이 왜 슬퍼 보일까요? 슬픔이라는 것은 슬픈 마음이나 같은 느낌이잖아요. 슬픔은 어둠이 발끝까지 밀려오는데 내 몸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죠? 관조예요. 자, 우리가 그림자는 어디서 생길까요? 몸에서 빠져나오죠? 근데 그 어디서 빠져나오냐면 발끝에서 빠져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석양에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운동장 같은 데 서 있으면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발끝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제 막 밀려오면요,
그림자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시를 고쳐가지고 몇 번 읽어보시면 좋은 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분 감상입니다. 꽃과 뼈네요. 꽃과 뼈. 제목이 어떻게 해서 꽃과 뼈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꽃과 뼈인데요. 한번 볼게요. 어쩌면 영혼은 흰 와인서스에 묻은 붉은 국물 자국 같은 거. 영혼이라는 것은요, 흰 와인서스에 묻은 어떤 핏방울이나 국물 자국 같은 거래요.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몇 번 헹구고 나면 지워지고 만대요. 영혼이라는 것은. 이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인은 또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흰 와이셔츠의 얼룩 같은 것이어서 한번 몇 번 헹구면 없어져 버린대요. 네. 참 슬프죠. 영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지면 같이 사라지는 존재로 이 시인은 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회전문 안에서 우리 흔히 회전문 있잖아요. 은행 같은데 관공서 들어갈 때 차례를 딱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은 것이 회전문입니다. 나오는 이는 들어가는 이의 속도에 맞추어야 하는 이율배반. 나오는 이는 들어가는 이의 속도에 맞춰야 돼. 또 들어가는 이는 나오는 이에 맞춰야 하는 속도 배반이에요. 왜? 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탑니다만은 지하철 들어가면 자기가 아무리 바쁘다해서 앞에서 세측에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율배반이에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 이율배반 속이다. 이율배반은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갖고 주장하는 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사람과 손이라도 잡고 싶은데 저 들어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악수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나는 그 등을 떠밀고 그는 내 등을 떠미는 배척의 투명한 거리가 있다. 배척, 반대하거나 거부해서 밀어내는 것.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느냐 할 때 이게 배척입니다. 네. 투명한 거리래. 그 투명한 거리라고 하면 이 회전문은 유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투명한 거리니까요. 열림을 가장 여기서 가장은 집의 가장이 아닙니다. 한자성은 나와 있어요. 거짓으로 꾸민 이게 가장입니다. 받침의 혀가 날름거린다 이랬어요. 참 괜찮은 시 같아요.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분명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등화관제입니다. 요즘 등화관제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등화관제 있었어요. 왱 하면은 불 껐잖아요. 그리고 또 왱 하면 불 켜고요. 참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진짜 폭격이 시작되는 줄 알았던 두근거림이 혀끝을 조였다. 혀끝을 조였다. 마른 춤을 삼겠대요. 폭격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줄 알고 불을 끈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거 폭탄 떨어지면 어떡해. 마른 춤을 삼킨 거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공부해봤는데 그 유명한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칸트 유명하잖아요. 칸트는요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이 있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떨리지 않고 뒤척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좋은 시를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좋은 시를 쓰는 조건, 아까 행복하기 세 가지 칸트가 말했죠. 근데 좋은 시를 쓰는 조건은요, 떨려야 되고, 뒤척여야 되고, 많이 흔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는 좋은 언어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소재에 대해 숨과 리듬을 발견하는 그것을 언어에 배열을 해야 됩니다. 숨과 리듬을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강연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좋은 시를 쓰려면 무차별하게 나무 시를 읽고 무차별하게 상상해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게 무덥습니다. 대서했어요. 굉장히 무덥고 또 코로나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회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정말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